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올락말락 하는데 정말 시위하기 좋은 날씨로군요. 여러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한데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여기 이봉규 TV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예, 여기 김문수 대표님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봉규 TV에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출연을 했어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주면서, 잠시 기다려달라. 이거가 아직 컨펌이 되지 않았으니까 발표하는 것을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동안에 제 입이 근질근질 했었는데 오늘 아침 미국과의 통화에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썼습니다. 이 4.15 부정선거는 제2의 6.25다. 6.25는 쳐들어온 놈들, 그놈들의 입장에서도 6.25고 막는 우리들 의 입장에서도 6.25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도 저는 또는 여러분도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공산치하,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저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밀고 내려온 전쟁이 6.25 전쟁이고 우리는 피를 뿌려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선선한 이 바람과 같은 공기같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막고 전체주의 독재를 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벌인 전쟁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한 성전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투사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우리는 죽을 뻔했었죠. 그러나 연합군 또 UN 미국이 참전해서 5,000분의 1 성공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간을 치고 내려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도 저의 당선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 맞먹는 그 가치를 지닌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과 유엔군이 싸웠듯이 우리 지금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죠. 특히 이 미운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전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의 협력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에 하나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특히 우리 보수 지금 전체주의 독재를 가져오려는 좌파에 맞서서 우리 보수 집단 우파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애니 챙이라고 계셔요. 우리 한국계 하와이에서 큰 그 사업도 하면서 우리 보수주의를 지키는 공동 대표입니다. 미국 보수연합의 대표, 한미 보수연합의 공동 대표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일단 미국 선관위원장 같이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요? 선관위원장. 다음에 국무장관. 다음에 법무장관. 신나죠? 법무장관 위에 또 누가 있느냐? 비서실장.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5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Dear Mr. President, 대통령 각하 이런다고 계속 영어로 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귀하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귀하의 2020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하와이에서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와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주요 기부자인 코리안 어메리칸 애니 첸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 보수연합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보수정치회의 KCPAC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단합하여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 조작이 이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귀하의 재선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몇 달 전 진행된 4월 15일 선거에서는 선거 조작을 통해 한국의 집권 여당인 극좌파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강탈해 갔습니다. 한국 민주당의 선거 조작은 사전투표의 공간을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정선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와 증거들은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선거 조작 증거들은 우편 방식을 통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과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것, 또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선거표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편을 통한 선거 방식을 이용해서 대량의 위조 선거 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선거 후 여러 곳에서 위조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고 일부 투표지를 소각한 태워버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선거 전산장비 부품 상당수가 중국 화웨이산으로 드러났고 선거 전산장비 업체들이 중국 기업 텐센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당의 선거 기획 책임자 양정철이죠. 이자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은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여 개표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과거 콩고, 이라크 등의 부정선거에도 이용되어 투표 조작기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부정선거 조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극좌파 집권 세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내에는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한 반미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한국의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감행한 부정선거 조작 방법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게 철저히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귀하의 2020년 재선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님께 몇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우편을 통한 선거 조작 행위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각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해서 대처할 국제 부정선거 감시조사단을 한국에 긴급 파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하는 한국의 반미주의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법을 만들고 그들에게도
중국 공산당원들과 같은 강력한 경제적 지지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재해선은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당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하고 thank you with utmost respect 해서 예, 가장 최고 수준의 경의를 표하며 이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째요? 엄청난 소식이시죠? 소식이죠?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널리 알려달라. 이 불법성을 널리 알려달라. 다음에 대처할 국제부정선거관리 감시 단을 조사단을 한국에 급파해달라. 다음에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주의자들 또 극좌파들을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그런 법, 입국 금지 법안을 만들어달라. 이런 이제 희소식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편지야 아무나 보낼 수 있지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재단에 있는 보수연합에 있는 공동회장의 편지를 들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이게 이제 전달해 준 사람이 이제 보낸 겁니다. 네, 이게 잠깐만요. 예, 여기 제가 읽었으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뭐냐면은 비서실장이 그랬답니다. 굉장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다음번 대통령으로 기대가 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교장관을 외교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무장관이라고 부르죠. 전체 장관이에요. Secretary of State. 그러니까 전체 장관, 제일 장관 중에 높은 사람인데 총리 같은 사람이죠. 그 폼페이오를 직접 만나서 부정선거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Follow the party 이런 것들 중국의 화웨이 이용하는 실태 이런 것을 직접 만나서 브리핑해 주기로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이 남았느냐? 이거를 보고 들은 읽게 되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처들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좌파 정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부정선거가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직접 양정철 욕하고 그래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냐? 대답하는 순간 그게 뉴스가 되니까 뉴스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만 왔나요? 일본과 아태 보수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짧으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단상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 왔냐면요. 저와 여러분께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해 일본 보수연맹과 아태 보수연맹이 연대해서 발표한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부정선거로 맞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이 달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보수연맹과 아태 보수연맹은 최근 있었던 2020 총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미국 보수연맹의 정책 펠로우인 고든 창이 그에 저어서 대한민국의 몰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2020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다. 사전투표지의 보관과 투표용지의 발급 과정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숫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부정투표에 관한 의혹들을 무시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민주적 절차가 파악이 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민주국가들은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선거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기와 부정이 없는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한국이 독재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락한다면 한반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으로 퍼져서 이 지역의 불안 요소가 될 위험성이 있다. 부정선거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방식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독재로 갈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현 정부 아래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보수연맹과 아태 보수연맹은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지도자인 민경욱 전 의원 또한 한국의 민주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일에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용기 잃지 말고 never ever give up.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여러분만 믿고 아랫배에 힘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앞을 향해서만 무쇠의 불처럼 달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자, 뒤쪽에 애국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와도 당당하게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나와서 외치는 저도 여러분에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매일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남역에는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나와 부정선거를 외치며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양옆에 수십 명의 애국 시민이 같이 서 있다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현재 아스팔트 민심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정류장에서 부정선거를 외친 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욕지거리에 우리도 많이 위축될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욕하고 지나가는 아저씨, 비웃으며 지나가는 청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스팔트의 민심 어떨 것 같습니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블랙 시위를 해주신 결과 일반 시민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계속 밀어붙입시다. 구체적으로 매일 강남역에 신고를 하던 악질 세력이 이제 신고를 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 찾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악질 세력도 신고하다 우리의 이 열기에 정의감에 진 겁니다.
우리만큼 매일 나와서 시위를 할 의지가 그 세력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계속 매일 나가서 투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 좌익 세력, 악질 좌익 세력에게 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에게 욕을 하던 젊은이들이 언젠가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조용한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 10명이 시비를 걸었다면 지금은 한 2명 정도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응원해주고 가는 젊은이들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젊은 청년이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시민들이 변하고 있구나. 이거 된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젊은 여성분이 저를 항상 째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제가 마이크를 잡고 외칠 때 제 눈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아스팔트를 매일 나간 결과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또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 폭주에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 다수의 사람들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당신의 실수를 정치인에게 속았던 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때 진실의 문을 용기 있게 떨치고 열어라 라고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돌아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여러분. 각종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주십시오.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부 동원해 그들을 설득하고 이 정권의 복정 알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 점점 승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임계점 바로 직전입니다. 매일같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블랙 시위 합시다, 여러분. 저는 매일 시위에 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 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나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 시위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끼지 말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그들이 모두 아스팔트로 뛰쳐 나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여기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 시민들이 모두 뛰쳐나오는 그날까지 버텨주십시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제 곧 때가 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뇌가 깨지고 진실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합류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칠 때마다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여름은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여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동지 여러분은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제가 매일 아스팔트에 나가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러니 전국 모든 곳에서 블랙 시위 하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여러분. 아니, 진짜 아까 그 구리선관이 그분들 진짜 눈물 납니다. 그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계시는 분, 조금 몇 시간이라도 가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교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명순 집사님도 계신데 이분도 그냥 거기서 몇 달째 아마 숙식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이명순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구리선관이를 지키는 또 여태까지 지켰던 분들, 지금 교대에서 한 달 전에 교대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이분들이 지키고 있기에 쟤네들이 이제 끝났어. 우룡이가 나왔잖아. 공룡이 나왔는데 뭐 이제 끝났지 뭐. 선사시대로 갔어요 이제.
이제 우령이 나오고 우개 나오고 우늑대 우돼지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우쇳밥들 뭐 예? 다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민경욱 대표 말씀 들었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서부터 다 알게 됐잖아요. 일본, 아시아 태평양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는 했는데 서울대에서 214명이 들고 일어났다고요. 현직 부장 검사가 아니라 부장 판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썩은 정권 도려내자! 현역 부장 판사가 그렇게 굉장히 이건 용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부정선거가 뭐예요? 누가?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팀이에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야. 그런데 부장판사는 대법관보다 한참 밑에야. 대법관한테 찍히면 골로 가는 거에 승진 안 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정권 도려내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중앙지검 조사받고 왔는데, 중앙지검이 어딥니까? 이제 윤석열 쫓아내려고 막 그런 저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데 아니에요? 거기 제가 들어가는데 뭡니까, 이 가방 수색하는 거 이런 분 있잖아요. 왜? 그 검찰청은 가방 같은 거 마음대로 못 가져들어가. 그걸 뭐라 그래? 검색대 옆에 있고, 이런 가방 이렇게 놓고, 딱, 삐하고 뭐 이러면 센터하고 이런 경비 있어요. 경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신분증, 이렇게, 주민등록증 내면 신분증 이렇게, 이건 이제, 방문증 발급해 준 사람인데, 이분들, 눈동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거기 다른 일로 갔을 때는, 아니, 그분들도 그 전에 텔레비를 봤는지, 제 얼굴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쏴붙이더라고.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개도요, 지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안 돼. 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개도 싫어해요. 우리 와이프가 개라면 질색을 해.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어디 놀러 갔는데 그 펜션에서 개가 오더니 우리 와이프 바지에다가 오줌 그냥 싸더라고. 아니 진짜 그냥 개가 지를 싫어하는 사람 알아. 그런데 사람은 하물며 눈동자 보면 알아요. 저도 여기 분들은 저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이 좌파 동네에 가면요, 눈동자가 저를 쏴붙입니다.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앙지검에 한 달 전에 다른 일로 갔어요. 제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는 쏴붙이더니 경비서부터 이거 방문증 받는 사람부터 벌써 표정이랑 틱틱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 개새끼야 속으로는. 주민등록 빨리 써야 돼.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가. 이러더니 지금은 눈동자들이 달라져가지고 살짝 우호적이더라고. 왜 우호적이겠습니까? 이제 중앙지검도 아는 거예요. 다 지금 알고 이제 슬슬 겁을 먹는 게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청와대 수석들 비서실장하고 6명이 사퇴했죠. 사퇴하면서 아파트들 챙겼잖아요. 그 아파트 챙기려고 사표 낸 거 같아요? 아파트 챙기려고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면 아파트 그거 아니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20억짜리는 20억 받고 팔면 돼요. 그런데 왜 안 팔고 사표 냈을까요? 붙어 있어봐도 가오는 거니까. 그렇지. 도매금으로 나까지 같이 거기 있다가 도매금으로 감옥 가겠다. 아파트 그냥 살리는 건 이거 두 번째 목적이고 깜빵 안 가려고 다 사표 낸 거예요. 지금 무너졌어. 끝났어요. 자, 미국 아시아 태평양 보수 연맹, 일본 보수 연맹 다 일어났어요. 이제 트럼프가 민경욱 대표 말에 의하면 다음 주면은 뭔가 이제 메시지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선거를 부정했는데 끝난 거야. 이제 승리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 이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여기 유튜브 돈 안 된다니까 이거.
정말 유튜브한테 박수 하나 주세요. 이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이분들이 개선 장군이에요. 여기 북치시는 분들, 북치는 소년, 소녀들에게 박수! 25살이야, 나. 자,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민단체에서 싸워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민경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토본, 4.15 국민투쟁본부, 국토본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나는 계십니다. 진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회의하고 그러더라고. 전화도 안 받아 보면은. 아, 정신도 나가고 몇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다 안 받아. 회의하고 맨날 회의하고 이래요. 예. 어떻게 하면 자, 이분도 그분 국토본 중요한 분입니다. 박수! 저분이 머리숱은 나보다 없지만 저 조직력이 짱이에요. 멋있는데요? 나보다 더 멋있다고? 예, 100배! 3배! 알았어. 아니, 숱은 내가 더 많다니까, 숱은. 김대표보다 숱은 내가 더 많아. 키는 나보다 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부 다 이겼습니다. 네. 8월 15일 날, 이제 우리는 뭐 결정이 여기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을지로에서 난다고 하기로 했나봐요. 을지로에서도 뭉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도 나오고, 종로도 나오고 덮고, 청계천, 광화문은 물론이고, 효자동, 저희 장모님 집이 효자동인데 장모님도 다 나오시고 이제 다 덮으면 서울시내 중심부 다 덮잖아요. 한 500만 명이면 다 그냥 서울시내를 다 길거리는 다 덮는 거예요. 500만 명도 필요 없다. 지난주에 3.5%의 소금물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김상환 대법관님 하면 김상환 대법관님 합니다. 김상환 대법관님. 네, 제가 실시해 주십시오 하면 끝 실시해 주십시오. 반복해 주십시오. 제거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박상호 대법관님. 박상우 대법관님! 제거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노정희 대법관님. 노정희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안철상 대법관님. 안철상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8.15가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8.15 때 문재인 퇴진, 문재인 끌어내리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구호도 외쳐야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제도적 수단인 재검표 실시를 목소리 높여 외쳐야겠죠? 누가 외쳐야 됩니까? 여기 모이시고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시내에서 해주지 않으시면 다른 분들이 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민경욱 대표님 따라가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지되는 내용을 보시고 민경욱 대표님 가는 동선에 맞추어서 항상 이렇게 봉사 활동해 주시는 우리 여사님 고맙습니다. 제도표를 실시하라!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학문에서 만났던 우리 애국 주민 여러분, 다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랙스에 선발하신 젊은 주민들, 대한민국의 여러분, 요즘 이제 연습도 안 하고 젊은 분들이 집회를 주장하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즘 가격 잘 있어. 요즘 나는 안산에서 화랑 유원지 지킴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잠잘 주무십니까? 정창욱 신발수다와 함께 이렇게 여기 와 말해요. 아침에 계십니다. 눈뜨기가 겁난다. 예. 아침에 눈 떠서 잘 아세요? 신문 보면은 아니 지난번에 짜증나는 내가 인터뷰했지. 근데 되게 잘생겼다고 해야 되구나. 아니 말이야 내가 재밌지 시원하잖아. 진짜 잘생긴 거 아니고? 아 진짜 잘생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씨도 덥고 우한 괴절로 지금 병풍을 앓고 나도 있는데 지쳐 있어. 예. 이 알았어요. 문재인 좌파의 아, 정권을 예.
정치적인 어떤 광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여러분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자,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이래로 3분의 2, 180석을 이 정권이 얻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이 의회 다수기를 차지한 이자들이 지난 2개월 내지 3개월 저지르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결의 횡포, 다수결을 빙자한 폭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들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던 서울시장이 어느 날 자살했습니다. 세계의 유주한 언론들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토픽감인데 박원순이라는 자의 생애를 알고 있고 그 친구의 행적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있습니까? 아마 자살을 강요당했을 거 아닌가. 선택된 자살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그냥 자살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도 진상규명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차례입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말기 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말기가 됐다고 봅니다. 90년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거의 멸망할 단계에 갔을 때 대통령이 된 김대중 씨가 북한에 돈을 막 갖다 줬죠. 그때 5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6천억을 공식으로 갖다 준 불법 송금죄로 징역 3년을 살았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장. 간첩 잡는 일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이른바 전대협 1기 의장으로서 반미를 외치고 주사파 김대중 주체상을 외쳤던 이인영이가 총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가 태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날짜만 지나면 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 인사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저 북쪽에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다수결의 폭주가 드디어 사고를 쳤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부동산 이른바 집값 파동이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내리겠다고 무조건 공급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닌 그냥 집값을 내리고 많은 놈 세금을 때려 매기고 그냥 잡아 넣고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집값 잡히지 않고 있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세입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9일 날 이른바 임대차 보호법 관련 3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오후에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왜냐? 모든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던 법사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조문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 이런 거를 조정하는 최종 관문이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들어오면은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소위원회에서 국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자료 제출을 검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심의를 해서 오케이 이거는 심의해서 바로 넘겨야 된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됐던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하고 찬반 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을 해서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아무리 해도 이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29일 오후에 법사위원회에 다 단독으로 소집된 법사위원회 앉자마자 자료 제출되고 그냥 바로 찬반 토론도 없이 표결 처리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회의 넘겼죠. 그 30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또 정부로 넘기니까 31일이 목요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여는 것으로 이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1일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임대차 3개, 그 세 가지 법안, 임대차 이른바 보호 개정 법안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이틀 만에 법안이 상정돼서 바로 공표가 되고 관보에 게재되면서 그날로 발효가 됐습니다. 48시간 만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예는 그렇습니다. 옛날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통과시킬 때 외에는 없던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유신 시대 흉내를 이 자들이 똑같이 내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좀 뛰어나왔죠. 임대차 세입자의 분들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위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모였고 이번 주에도 여의도에서 저녁에 지금 이분들이 저녁 촛불까지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신발 한 짝씩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을지로 입구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서초역 7번 출구 이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부정선거 문제를 서초역 쪽이 그러니까 대법원이 여기가 부정선거 메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는 또 하나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와 이제 국보는 이제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쪽 을지로 입구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은 을지로 입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있느냐, 사실 그걸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8월 15일 날 가로세로 연구소와 국도는 서초역 7번 출구에서 한다. 이건 사실은 공지를 했고 또 포스트에다가 내보내면 내용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서초동 7번 출구로 1시까지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